안녕하세요. 피카의 선우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그리고 연봉별 차량에 대한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추천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정비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 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좀 분석해보니까 시청자층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45세에서 54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35세에서 44세가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25세에서 35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지 고민하다가, 단순히 이제 연봉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대와 연봉을 어떤 수합해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차량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이제 객관적 자료도 좀 있지만 제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하셔가지고 차량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외벌이를 생각을 하고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맞벌이를 하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차량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연령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5세에서 34세입니다. 이분들의 보통 이제 첫 직장에 취업을 하고 연봉을 떠나서 이제 실수령으로 월급을 받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기준으로 볼게요. 특히 이분들이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고, 그리고 보통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작년 평균 이분들이 보통 월 한 달에 쓰는 고정비가 약 13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하위로 200만 원의 실수령을 벌어서 130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최저 7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 사이에 약 여윳돈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대들이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온전히 차량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근데 결혼을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취미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좀 추천드리는 거는 모닝, 스파크, 아반떼도 많이 타고 오시고요. K3 타시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당연히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좀 타고 싶은 차량 타고 그러다가 좀 멋도 좀 부리고 이러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수입 중고차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타시는 게 BMW 3 시리즈를 많이 사오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벤츠로 따지면 C클래스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사라고 돈을 좀 보태주시는 경우에는, 그저께 오신 분 같은 경우는 BMW 428 컴포터블 100주년 에디션 뭐 이런 거 사시는 분들도 계셨고, 벤츠 E클래스까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중고차 사시거나 아니면 신차를 사시면 정비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서 사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도 어떤 생활비 하나이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3세에서 34세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은 모닝, 스파크 또는 아반떼 K3 정도의 차량을 운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저의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35세에서 44세, 이분들의 나이는 저도 그렇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거나 또 심지어는 저처럼 아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5세에서 44세 실수령 금액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300에서 400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현실적인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K5 소나타 또는 스포티지 아니면 이제 투싼 이런 차량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 초에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K5 차량을 좀 한동안 탔었던 그런 또 기억이 있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외벌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라고 한다면 보통은 차를 집에 2대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용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요, 경차가 한 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중형차, 중대형차라고 해야 되겠죠. 그랜저가 한 대 있으시면 모닝이 있거나 이런 식이거나, 저희 이제 코레일 다니시는 뭐 일부 고객님들 중에서는 수입 차량을 하나 갖고 있으시거나 소나타 하나 갖고 있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준중형이랑 중형차를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 뭐 학원도 데려다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차량이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2대가 필요하고, 특히 아이가 있으신 집들은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외벌이 기준일 때는 소나타 K5 스포티지 투싼 정도의 차량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결혼하고 이미 현실적으로 아이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경차 한 대랑 그리고 또 중형차나 또는 준중형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나이대가 제 나이 또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육아를 하고 있고 집 대출도 있고 유치원 보내고 있고 그러면 저희도 뭐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교육비도 나가고 이래서 돈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뭔가 뭐 할부를 많이 끼고 뭐 비싼 차량을 사거나 이러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차량들로는 이런 차량들을 좀 더 많이 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싱글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고 당분간도 결혼 생각이 없으신 싱글 라이프 사시는 분들은 보통은 뭐 보면은 BMW 신차 할부를 사신다거나 또는 이제 벤츠 신차 할부 또는 뭐 국산차 제네시스를 타시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45세에서 54세 이분들의 회사에서의 위치는 이쯤 되면 부장님 뭐 아니면 임원을 달기 전 뭐 이런 상무님 뭐 이런 직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급여 기준으로 실수령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물론 여기보다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00에서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 영상을 저희 고객님도 보실 수는 있긴 한데 고객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자녀가 좀 어리긴 한데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수익이 만 원이고 아내도 만 원인데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입차를 살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뭐 제가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뭐 그럼 사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지만 제가 만류를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아이가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사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진짜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도 뭐 그 애 부모님이 타는 차량 때문에 부모님들이 차를 뭐 수입차로 바꾸거나 이런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IG를 중고로 구매하셔서 지금 현재 타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입 차량은 만약에 정 사고 싶으시면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 아이가 중학교 갈 때쯤에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대에 약 400에서 500만 원 실수령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결혼해서 지금 한 10년 넘게 이제 대출금도 갚고 있잖아요. 가정에 들어간 유지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맞지 않을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정도 나이가 되면은 보통 아이가 둘이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사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차량의 이 나이대에서는 그랜저, K7 또는 산타페나 소렌토 R 같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새 차로 구매하셔도 되고 뭐 물어보실 수 있죠. 새 차로 구매한 게 낫나요? 아니면 중고차로 구매한 게 낫나요? 할 수 있는데 새 차든 중고차든 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새 차를 구매하든 중고차를 가든 차종을 이런 쪽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55세에서 64세 실수령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00 이상을 벌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조기 정년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차량 선택에 대해서 문의하시냐 오신 분도 있어요. 작년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오셨던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김 대표 제가 이제 애들도 다 키운 것 같고 해서 마지막 차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차 살려고 한 6천만 원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입차를 한번 타볼까요? 아니면은 이제 G80이나 GV80을 좀 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나이대쯤 되시면 경제활동에서 멀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정말 여유가 있으면 수입 차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오신 분한테는 G80 신형 버전이죠. 워런티가 1년 정도 남은 그 차량을 구매 동행해드렸고요. GV80을 또 한 대 이렇게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연금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퇴직금 갖고 그렇게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또 줄어들고 이래서 유지 보수하는데 좀 부담이 좀 적게 드는 차량을 좀 추천드리다 보니까 제네시스 차량을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그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사실 공직에 있으셨고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좀 추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나이대와 이 연봉대에 있으셨던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차종은 G80 또는 뭐 조금 더 여유 있으면 GV80 또는 이제 K9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 영상 볼까요? 그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차량을 무리하게 뭔가 생활 수준보다 너무 무리하게 구매를 하시면 사실은 이제
차량을 정비할 때도 좀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좀 고장이 나거나 이래도. 그리고 이제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 보니까 좀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 팁을 드리면 혹시 중고차로 차량을 마지막 때 구매를 하실 때는 보증기간 1년 정도 남은 걸 차량을 구매하신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그 차량을 가지고 뭐 저희나 저희 같이 보증을 전문으로 봐주는 전문 정비업체에 가셔서 보시고 또 보증받을 항목이 있으면 워런티 끝나기 전에 다 한번 보고 그러고 나면은 차처럼 또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고차 구매하시는 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량 구매할 때 꼭 포함돼야 되는 금액들 마지막에 얘기하면 보험료나 세금, 유지관리비 꼭 넣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너무 무리한 차량 구매 지출로 인해서 가정경제에 위기가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